car, boat. You're not gonna do what I think you're gonna do. 무리하게 이어지는 소편들로 인해 갈수록 빡빡이들의 히어로물이 되어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때까지만 해도 전작에 이어 잠복수사와 스트리트 레이싱 소재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스토리만큼은 크게 호평을 받았던 2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제작비 7,600만 달러로 2억 3,6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700억 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시리즈 중에서는 8위, 2003년 글로벌 흥행 수입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36%, 메타크리틱 38점, IMDb 5.9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편에 이어 분노의 질주 주요 소재였던 레이스와 잠복 수사를 중점으로 다룬 3개의 작품 중 하나로 팬들 사이에 1편에 이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2편은 영화 보이즈 앤 후드 연출을 맡은 감독 존 싱글턴이 롭 코엔 감독에 이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작 초기에는 빈 디젤이 출연하는 각본과 출연하지 않는 각본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빈 디젤은 결국 1편 감독이었던 롭 코엔의 또 다른 작품 트리플 X 캐스팅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홉스 앤 쇼를 제외한 분노의 질주 시리즈 통틀어 카메오로조차 출연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1편 마지막 장면에서 도미닉에게 수갑 대신 차키를 주면서 도주시킨 브라이언은 2편에서는 결국 경찰 배지를 반납하고 스트리트 레이서로 등장하면서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2003년에 발매한 DVD 속에 브라이언이 경찰에서 스트리트 레이서가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담아낸 6분짜리 단편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초반에 등장하는 브라이언의 스카이라인 배경과 경찰에 쫓겨 LA에서 마이애미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유명한 스트리트 레이서가 되기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 영화 때문에 스토리가 살짝 꼬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도 실릴 만큼 화제거리가 되면서 전국의 신상이 털린 브라이언은 2편에서 다시 경찰이 되고 메인 빌런 베론 밑에서 위장 취업하는데요. 영화 내에서 신상 조사까지 하는 장면도 있지만 브라이언에 대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팬들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영화 초반 레이스에 참여한 차 모델은 브라이언의 스카이라인을 제외하고 전부 1편에서 주연 배우들이 타던 차들입니다. 1편의 메인 빌런 조니 트란의 S2000과 브라이언의 수프라, 그리고 도미닉의 RX-7까지 전부 1편에서 썼던 차를 디자인만 바꿔 2편에서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첫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순서대로 브라이언을 쳐다보는 장면은 브라이언부터 시작해 수키까지 촬영한 뒤 거꾸로 재생된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배우들이 고개를 돌릴 때 살짝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와 수키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하고 브라이언이 타고 있던 스카이라인 로고가 박힌 페달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요. 레이스가 끝나고 경찰에 쫓길 때 페달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브라이언은 나중에 랜서 에볼루션으로 차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 타던 차의 페달입니다. 그리고 랜서를 타고 다니는 후반 장면에서는 반대로 스카이라인 페달로 바뀌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달 장면은 따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쓴 것 같은데 편집자가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경찰에 잡히고 주차 미터기에 부딪히면서 다행히 큰 사고를 피한 브라이언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차가 박살나 있습니다. 원래 대본상 스카이라인은 더 심한 사고로 이어지는 거였지만 배우 폴 워커가 직접 스턴트를 맡으면서 실수로 미터기에 부딪혔는데 감독은 이 설정이 더 마음에 들어 NG 장면을 그대로 쓴 거라고 합니다. 1편의 조다나 브루스터와 미셸 로드리게스에 이어 수키를 연기한 데본 아오키 또한 제작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고 합니다. I didn't have a license. I'd never actually driven before. I had driven a golf cart around. 여담이지만 데본 아오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DJ 스티브 아오키의 동생입니다. What's up, Steve? 2편부터 꾸준하게 등장하는 테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루다크리스가 맡았습니다. 레이스 도중에 수키가 던진 대사가 있는데 영화 제작 당시에 발매된 루다크리스의 앨범 제목입니다. 첫 레이스가 끝나고 1등한 브라이언에게 다가오는 장면에서 같이 다가오던 카메라맨을 의식한 엑스트라가 살짝 비켜주는 디테일도 보입니다. 1편의 경주 전쟁에 이어 영화 후반부 추격신 또한 본인의 차를 끌고 온 100명이 넘는 실제 스트리트 레이서들을 초대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브라이언과 로마는 Alright, we got him going west on beach. 떡밥으로 수키와 테즈를 이용하는데요. Whoa, fellas.
I know my tags are out of date, but damn. 브라이언은 태지에게 고맙다고 무전기를 통해 전하는데 태지는 핸드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실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경찰이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데 쓰는 척만 합니다. 1편의 페라리 오너로 등장하는 이 엑스트라 빡빡이는 More than you can afford, pal. Ferrari. 2편 후반부 추격신에서 경찰로 등장합니다. 1편과 2편에 출연한 이 엑스트라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9편 전부 제작을 맡은 닐 모리츠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옆에 타고 있던 빡빡이는 갑자기 덩치 큰 스턴트 빡빡이로 바뀝니다. 2편의 메인 빌런 카터 베런의 맨션은 실제로 실베스터 스텔론의 맨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경찰인 게 들통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브라이언을 처리하려는 베론. 차 문 쪽에 붐마이크와 카메라맨이 보입니다. You got balls, kid. 폴 워커가 2살 형이라고 합니다. 보트로 점프하는 마지막 장면은 점프하는 초반 장면을 촬영할 땐 CG가 아닌 실제로 바다에 차를 던져버렸고 보트에 부딪히는 장면은 배 뒷부분만 따로 제작해 차를 와이어에 매달아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점프 도중의 배우들의 클로즈업 장면에서 배경만 따로 CG를 입힌 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CG가 아닌 아날로그 특수효과를 통해 완성된 이 장면은 여러 번 재촬영할 각오로 준비했지만 전부 다 한 번에 성공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And as a result of that, we had a squeaky clean record. 비교적 빠르게 완성된 이 장면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촬영까지 3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전작에 이어 더욱더 강화된 액션 장면들과 스토리로 호평을 받은 2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